최근 아베는 북한과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아베는 지난 5월 7일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김 위원장을 직접 만날 수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떠한 것이든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베는 2019년 5월부터 북한에 만나서 얘기하자고 요청을 했습니다. 김정은과 북일 회담이 꼭 성사됐으면 좋겠다고 늘 강조해왔습니다. 아베가 이렇게 북한을 계속 걸고 넘어지는 이유는 북한이 그동안 일본인을 납치했던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북한 측은 일본과 해결할 납치 문제가 없다며 아베의 제안을 계속 무시해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6월 조선아시아태평양 평화의원의 대변인 발언을 통해 일본 정부의 전제 조건 없는 순회회담 개최는 뻔뻔한 행위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아베가 북일 정상회담을 하자며 러브콜을 보낸 바로 다음날 분별있게 처신하라며 일본을 후드려 팼습니다. 거절한 데 이어 다시 한번 모욕을 준 것입니다. 최근 일본 항공자위대는 첫 우주 전문 부대인 우주작전대를 창설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북한은 아베가 최근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있다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성을 심각하게 파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를 되살리고 있는 것이 아름다운 평화를 지향한다는 레이와의 시대에 들어선 일본의 모습인가라며 과거사에 대해 사죄하라고 일본을 비난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일본에 통쾌한 막말을 시전해왔습니다. 2018년 5월 북한은 일본이 한반도 평화 움직임에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크게 비난했습니다. 이 당시에 미국과 북한이 정상회담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일본이 옆에서 참견을 하면서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자 북한 노동신문은 이런 논평을 냈습니다. 일본은 지난해 도쿄 한복판에 당장 미사일이 날아가 터질 것처럼 북조선 위협을 유란스레 떠들며 군국주의 강풍을 일으켜 위기를 모면하더니 정세가 돌변해 조선 반도에서 평화의 훈풍이 불자 이제는 평화의 사도로 둔갑하여 평양길에 무임승차하겠다고 한다라고 비난했습니다. 북한은 누구도 일본을 청하지도 않으며 일본이 앉을 방석을 마련할 필요는 더욱 느끼지 않는다면서 동북아시아에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 세상은 무심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 세상은 무심하다고 대놓고 일본을 비하해버린 겁니다. 미북 정상회담이 합의문 없이 끝나자 북한은 일본에 이렇게 화풀이를 했습니다. 고약한 섬나라 족속들은 천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며 온 세계가 조선 반도에서 평화 과정이 순조롭게 흐르고 조미관계가 하루속히 개선되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있는데 유독 일본 반동들만은 마치 고대하던 희소식이라도 접한 듯 박수를 쳐대며 얄밉게 놀아대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2차 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하자 아베와 고노다로 외무상이 미국에 뜬금없이 일본인 납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비난을 한 겁니다. 미국은 북한과 비핵화에 대해 얘기하기도 바쁜데 왜 일본은 뜬금없이 일본인 납치 문제를 넣어서 관심몰이를 했던 것일까요? 이건 아베가 일부러 미북 정상회담을 엎으려고 수를 쓴 것 같습니다. 7월에는 북한이 정말 신기하게도 우리나라를 위해 일본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북한은 일본이 우리나라에 경제 제재를 가하자 지난날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천인 공노할 죄악에 대해 조금도 인정하지 않고 사죄와 배상을 한사코 외면하면서도 과거사 문제를 덮어버리고 다시금 침략의 길에 나서려는 일본 반동들의 책동이 얼마나 엄중하고 무분별한 단계에 이르고 있는가라고 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조선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는 사실상 남조선 당국에 압력을 가하여 수능을 강요하려는 목적에 따른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저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일본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대신해서 일본에 시원하게 호통을 친 것입니다. 북한은 도쿄올림픽 지도에 독도를 표기한 것에 대해서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전세계 체육인들이 참가하고 관광객도 많은 올림픽에서 일본이 독도 강탈 책동에 나선 것은 국제사회에 동도와 동해를 빼앗긴 땅, 빼앗긴 영해를 인식시켜 저들을 피해자로 둔갑시키려는 것이라면서 이 지역을 분쟁 지역으로 만들고 조선 재침에 합법적 구실을 마련해보려는 것 같다. 일제의 과거 범죄를 재현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공식 루트를 통해 신사적으로 항의하는 것과 달리 북한은 무조건 내지르고 봅니다. 아베가 이번 사태로 북한 바짓가랑이를 붙잡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베는 입지가 좁아지자 어떻게든 민심을 돌리려 북한에게 자국민을 돌려달리며 인도적 차원의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북한은 더 이상 돌려보낼 일본인은 없다며 뻔뻔하게 인원수를 뻥튀기 하지 말라며 아베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납치설은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일본인들이 북한에 납치됐다는 인원을 뻥튀기 했을 가능성은 있어도 아예 터무니없는 일은 아니란 겁니다. 일본 정부는 1970년부터 일본에서 실종된 사람 중 일부가 북한에 의해 납치된 것으로 보고 문제를 제기해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북한이 12건의 납북 행위를 저질렀으며 17명이 납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002년 9월 고이즈미 주니치로 총리가 북한을 방문했을 당시 북한은 13명의 납치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사과의 뜻으로 5명을 일본으로 돌려보냈습니다. 8명은 사망했다고 밝히고 4명에 관해서는 북한에 입국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왜 북한은 일본인들을 납치한 걸까요? 그 이유는 언제나 그렇듯 한국 때문입니다.
한국전쟁 발발 후 한반도가 남북으로 갈라지고 난 뒤 북한이 한국을 겨냥해 각종 도발과 교전을 벌인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북한은 1960년대에 들어 적극적으로 간첩 활동을 펼치다가 행적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한국 당국은 전단 찾기, 간첩선 신고 등 안보 교육과 경비 태세를 강화했습니다. 한국이 철저하게 경비를 강화하자 북한은 한국인과 용모가 비슷한 일본인으로 위장하는 것이 꽤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냈습니다. 이건 2002년 북일 회담에서 김정일이 직접 밝힌 사실입니다. 일본인의 여권을 갖고 있으면 세계 각국으로의 입국이 쉬웠기 때문에 북한인을 일본인으로 위장시켜 한국에 잔입하려는 의도였죠. 북한 공작원이 일본인처럼 보이려면 일본어를 가르칠 교육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인을 납치한 겁니다. 현재 북한은 남아있는 생존 피해자가 없으니 돌려보낼 사람도 없는데 일본이 억지 요구를 한다며 일본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를 두고 아베가 납치 이슈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아베 정부는 북한이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다며 서로 멱살을 잡고 있습니다. 아베는 애초에 납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북일 국교를 정상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최근 들어 김정은에게 무조건 만나자며 애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일본은 서로 비난할 상황이 아닌데도 막장극을 벌이며 난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는 우리만 피곤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을 여러 각도로 분석해서 좋은 정보 전하겠습니다. 강철문이었습니다.